2022년 7월 22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폐지된 미얀마 달러 FEC 재발행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미얀마 외환관리법은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2021년 개정이 되었으며 외환관리, 외환거래, 외환보유, 외환계좌 개설, 국제거래 시 잣 사용 규정, 환전소 영업활동, 금 보석류 거래 및 수출 규제, 중앙은행 책임 대규모 거래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외환관리법에 명시된 미얀마 중앙은행 규정에는 FEC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중앙은행에서 FEC를 재발행한다는 것은 소문일 뿐이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조차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FEC는 1993년 도입되어 미국 달러 환율과 FEC 환율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입국자들은 강제적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기도 했으며 외국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는 FEC로만 전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중앙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계좌의 잔고를 압류했다는 소문도 또한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5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정치범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40년 만에 사형 집행이 된 정치범들은 전 NLD당 뾰제 야또 의원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 지미 플라묘아웅 아웅또라쪼입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으로 인해 국내 단체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면회를 허용한 이후 지난 7월 23일 오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시신은 사형 당일 오후 늦게 양곤 떼인빛 묘지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면회 당시 지민은 명상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카르마에 대한 자신이 짊어질 몫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인세인 교도국에서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음식이나 약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사형 집행 계획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에게도 사형 집행 시간에 대해 알려줄 수 없으며 시신을 요구할 때도 거절되어 유족들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형 집행 초기에는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사형 집행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힌 직후에 다시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사형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동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미의 아내 니라떼이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혁명을 위해 사랑하는 동지들과 가족들과 우리 딸들을 위해 내 사랑을 지켜주세요. 혁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는 인세인 교도소에 있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그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그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비난하며 남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뾰제 야또의 아내 따진 윤아웅은 사형 집행 이후 인터뷰에서 남편은 용감한 지도자라고 말하며 이번 사형 집행은 공개적인 살인이라고 비난하며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모쪼우 차관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잘못된 판단일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 통치에 더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양곤지역 사령부는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도 지난 7월 25일 공판을 앞두고 헬기 구매 관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사형 집행 소식을 접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너무 슬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뾰제 야또는 그녀가 신뢰하는 NLD당 의원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여행에 주로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지미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라카나미도 사형 집행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형 집행 소식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정치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국민의 분노를 키우는 멍청한 짓이라고 밝히며 봄의 혁명 미래 영웅들에게 권력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까레니 내셔내리티 이펜스 포스도 사형 집행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세인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교도관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양곤 일부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문구가 있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짧은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양곤 전역에는 군경찰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타운십에서는 밤 8시에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냄비 두드리기 시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23일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총 예산 4천억 잣을 배정하여 저금리 대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산업부는 미얀마 코로나19 중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미얀마 코로나19 기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현재 총 4,919억 7,800만 잣의 코로나19 기금이 남아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18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민툰 대변인은 아라카나미 교전, 러시아 방문, 삐소띠 민병대 결성에 대한 부인,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미얀마 방문, 기타 최근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킴마웅우는 선거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발생한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에서 아라카나미와의 교전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국방부 군인들이 사망하고 일부 구금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대공포 공격 시 꺼인주에서 아라카나미 대원 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라카인주, 꺼친주, 샨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라카나미가 왜 꺼인주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라카나미가 최근 몇 달간 민간인, 공무원, 군인들을 구금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미얀마 국방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삐소띠 민병대 창설 관련 소문에 대해선 국방부가 배후에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병대 창설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삐소띠 단체에 대해선 1955년 설립되어 문제가 많았으나 1958년 해체가 되었다고 역사를 설명하면서 국방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소수민족단체 9곳에서 국가관리위원회와 2차 평화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원하는 단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1차 평화회담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화회담 진행은 외부적으로 국가관리위원회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리스토레이션 타운실 어브 샨스테이트, 더 유나이트 와스테이트 아미와 같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반군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미얀마 재방문에 대해선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의 만남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러시아 외교 관계의 경우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 관계에 대해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최근 발표와 각종 소문에 대해 일축하고 공무원 주택수당을 신설하여 미분양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혼자는 기본급의 8%, 미혼자는 기본급의 4%를 지원할 예정이며 경찰 위험수당으로 월 1만 잣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이슈의 경우 국민통합정부 산하 까웅포유 온라인 사립학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와 협력하는 승려들에 대한 악플들이 증가하면서
종교모욕에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형법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SNS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전자통신거래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지만 필요할 경우 처벌 조례안을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5개 정당이 감사를 받았고 NLD당을 포함하여 7개 정당이 아직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목록에 대해선 국가관리위원회 이민국과 협력하여 298개 타운십 유권자 목록을 작성하며 27개 타운십이 남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